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3대 왕 태종의 측근 중에 윤회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회는 그 태종의 측근 하륜보다 32살이나 아래입니다. 연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젊은 사람이고 어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태종 이방원이보다도 하륜이가 20살이 많기 때문에 그 하륜이보다 32살이 어리다고 하는 거는 결국 윤회라는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보다도 한 13살 더 어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젊은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를 보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회는 1380년 태어나 1436년까지 56살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종 이방원님보다 한참 어리기 때문에 태종 때는 이제 총애를 받았지만은 결국에 그 능력을 펼친 거는 그 아들인 세종 때 명신하가 된 거죠. 세종 때 이제 활약을 많이 한 사람이 윤회입니다. 외교문서를 전담을 했고 지편전 조직에 정착에 공헌을 했습니다. 1401년 21살 때 문과에 급제를 했고, 그 다음에 1409년에 태종 초기죠. 1400년에 이제 태종이 즉위를 했으니까 태종 초기 1409년에 29살이었는데 태종 때 2조 정랑을 했습니다. 1414년에 34살 때 승문원 지사를 했고, 1424년에는 지편전 부제학을 했으며, 1427년에 그러니까 그 지편전 부제학을 1427년에 한 거는 이제 1418년에 세종이 즉위한 후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세종 때 이제 활약을 한 거죠. 1427년에 예문관 제학을 했으며 1432년에 세종의 지시로 인해서 팔도 지리지를 편찬을 했습니다. 중추원사를 했으며 성균관 대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432년에 세종 때 성균관 대사성을 했다는 거는 죽기 4년 전이죠. 그러니까 52살에 이제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죠. 성균관 대사성이면은 지금의 이제 교육부 장관 비슷한 겁니다. 1434년에 54살 때 왕명으로 세종의 명으로 인해서 자치통감 훈의를 편찬을 했으며 병조판소를 하게 됩니다. 54살에. 그 다음에 예문관 대제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종과 세종 때 명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를 보면은 1406년에 26살 때 병조 좌랑을 했으며 1417년 37살 때는 승정원, 지금의 비서실이죠. 그러니까 37살 때는 승정원 비서실에서 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보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1417년은 이제 태종의 마지막 집권 마지막 기죠. 그러니까 1418년에 세종이 즉위를 했으니까 그 1년 전에 태종 때 승정원 비서실에 대원을 하면서 태종을 보좌를 한 거죠. 1418년에 세종이 즉위를 하면서는 우부대원이 되어서 38살 때죠. 참창관으로 경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즉위를 하면 때 이제 38살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젊은 나이에 한참 능력을 발휘한 거죠. 세종이 뭐 한 20살 뭐 이때 이제 즉위를 했으니까 세종보다는 나이가 이제 꽤 많죠. 한 20살 정도 많은 거죠. 1419년 39살 때 병조 참의를 했으며 1422년 태종이 사망을 할 때까지 태종의 근신으로 태종의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윤회라는 사람이 술을 아주 좋아해서 그 과음을 자주 해서 좀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윤회한테 술을 3잔 이상 못 마시게 시켰답니다. 그래서 그 술을 3잔 이상 못 마시게 시키니까 조그만 술잔으로 3잔 이상 마시는 거는 뭐 문제가 못 마시게 하니까 이제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윤회가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연애 때 그 남수문이라고 같이 술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남수문하고 같이 술을 왕이 시키니까 이제 3잔만 먹어라. 그러니까 3잔만 이제 먹는데 문제는 큰 노쇠 그릇, 아주 커다란 노쇠 그릇, 뭐 세수대야 같은 걸 갖고 와서 그걸로 3잔씩 마셨다는 그런 야어가 있습니다. 1431년에 51살 때는 풍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풍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풍질이 있어서 병이 악화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한 4, 5년 고생하다가 1436년에 56살 때 병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청백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종의 측근 중에 한 사람 중에 이제 변계량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변계량이라는 사람을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은
1369년에 태어나서 1430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61살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그 1469년생이니까 태종 이방원이가 1367년생이니까 태종 이방원이보다도 2살이 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하고 거의 비슷한 세대고 태종 이방원이를 많이 도와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왕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 변계량이라는 사람은 그 권근의 제자인데 그 권근이라는 사람이 또 누구의 제자냐면 이 모근이색 선생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모근이색 고려말 대학자인 모근이색 선생님의 제자가 권근이고 권근의 제자가 변계량이고 뭐 변계량의 제자가 세종대왕이고 뭐 해서 아무튼 그 모근이색 선생의 그 저기 그 상당히 높으신 학자분이죠. 1385년 고려 말에 16살에 문과에 급제를 하게 되고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될 때 23살밖에는 안 됐습니다. 이방원하고 비슷한 그 나이죠. 그때 이제 조선이 건국되면서 천위 중령 중랑장이라는 벼슬을 하게 되고 1396년에 27살 때 교서 감승 지제교라는 벼슬을 하게 됩니다. 1407년에 태종 때 들어와서 38살 때가 돼서는 당상관이 됩니다. 당상관이라는 거는 정삼품 이상의 아주 고위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그 정부 직책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고위직 그러니까 그 국장급 이상, 상급 이상 해서 그 당상관은 이제 정삼품 이상이 된 것이 38살 때 태종 때 1407년 되면서 이제 예조 우참의를 하게 됩니다. 1415년에 46살 때 세자 우부 빙계획이 되고 예문관에 대제학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고위직에 오르게 된 거죠. 46살 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균관의 대사성해서 교육부 장관, 뭐 이제 장관급으로 이제 된 거죠. 그 다음에 의정부 참찬을 하게 됩니다. 1419년에 50살 때 외구를 토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그 이종무 장군을 앞세워 가지고 기해 동정에 성공을 하고 외구를 토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1420년 51살 때 집현전을 설치를 하고 교육부 장관격인 대제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제학이라는 것이 예문관 대제학이라는 것이 교육부 장관격인데 이게 그 최고의 명문 가문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관급인 뭐 이조판서, 예조판서, 병조판서 이런 거 하고는 좀 그거는 이제 그 학문이라기보다는 뭐 명문 가문 뭐 이런 거보다는 어떻든 그 능력, 그 행정 능력 이런 게 중요했던 거고 이 예문관 대제학이라는 거는 교육부 장관격인데 어떤 최고의 명문 가문 글을 잘 써야 되고 문장이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당히 한 10년 이상 예문관 대제학을 하게 되는 아주 그 실력 있는 명문 가문의 학자, 문장이 뛰어난 사람이 변계량이 되겠습니다. 1426년에 57살 때 우군도청 제부 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문장이 아주 뛰어나고 글을 잘 쓰고 똑똑해서 그의 저서 중에는 화산별곡이라고 있는데 이 화산별곡은 조선의 건국을 찬양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춘정집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런 책들 이런 거 글을 써서 책을 만들어내는 거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변계량이가 당대의 최고 학문의 권위자로서 인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